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역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그 어떤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아들하고 관련돼서 친 점입니다. 그 아들이 뭐 국내 뭐 5대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 그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그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겼어요. 경력사원으로. 아들이 처음에 들어간 회사는 그 회사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아들은 좀 활동적인 스타일이고 좀 이거 좀 직선적인 스타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좀 뭔가 좀 답답하고 그래서 좀 활동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회사를 옮겼는데 새로 간 회사의 팀장님하고 뭔가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팀장님 때문에 뭐 팀장님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팀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직장생활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그 상태로 몇 달이 가다 보니까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를 막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죠. 직장을 한번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아들이 회사에서도 괴롭고 집에 와서도 괴롭고 그걸 쳐다보는 부모도 괴롭고 그래서 저한테 우리 아들 문제가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점을 친 겁니다. 점을 쳐보니까 제가 주역점을 쳤어요. 그때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군자 종일 건건하야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청약하면 여하나 묵으리라. 여하나 묵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군자가 종일토록 하루 종일 굳세고 굳세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는 두려운 듯 하면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상쾌하게 와야 되는데 집에 와도 상쾌하지 않은 거죠. 집에 와서도 직장 문제를 고민하면 회사에서 낮 시간에도 죽으라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그 일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데 허물은 없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안 듣더라도 이 점사가 딱 나오면 아들이 되게 힘들다. 그거 알 수 있죠. 직장 끝나고 집에 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가 봐요. 지금 그 아들이 처한 상황이 회사에서도 일을 죽으라고 하고 집에 와서도 걱정을 하는 그게 그 아들의 운명인 거죠. 점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만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다. 집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그 효사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이 나오길래 아유 아드님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이 잘못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뭔가 그 팀장님한테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팀장님이 아드님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고생하고 힘들겠지만 회사를 옮기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꾹 참고 있으면 마침내는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그 인사과장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과장이 처음에는 모든 조직이 그렇죠. 팀장님을 중심으로 단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가 좀 팀장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꾸 또 그 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원들 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물어본 것 같아요. 다.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도 우리 부서는 팀장님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팀을 다 없앴어요.
없애고 각자 원하는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 팀장도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저보고 고맙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역점 참 신기하구나.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어보시는 분이 절박할 때 경건하게 점을 치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재미로 치는 점들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 문제로 엄마 입장에서 엄청 괴로우니까 이렇게 점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주역점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천근께는 상쾌도 하늘이고 하쾌도 하늘이에요. 상쾌도 이렇게 하늘이고 하쾌도 하늘.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겹쳐 있다. 그래서 하늘이 겹쳐 있으니까 중자를 쓰죠? 무골중이 아닙니다. 하늘이 겹쳐 있다. 그래서 중천건 이렇게 쓴 거죠? 하늘이 겹쳐 있다. 이 중천근께를 보면 처요부터 상요까지 지금 동한 것은 여기 삼위에서 동했죠? 삼위에서 동한 겁니다. 삼위에서 동했는데 처요부터 상요까지 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속성이 뭐죠? 강하죠? 강함. 추진력 이런 걸 말하겠죠? 양의 속성은. 다 양들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천근께는 용에다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용에다 비유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열한 그 양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경쟁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강함, 추진력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보통 주역점에서 음이 있고 양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정응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처요가 있고 사요가 음이라면 정응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양만 있기 때문에 정응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홀로 독자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살아야 된다. 이게 암시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천근께가 나오면 상당히 힘들다. 특히 연약한 분들, 심성이 연약한 분들은 상당히 힘들겠죠.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독자적인 길을 가야 돼요. 독자적인 길. 이 독자적인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두 가지. 정도를 가야 된다. 독자적인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정도를 가야 된다. 내가 하는 길이 올바라야 돼요.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처신하지 않으면 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만 도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올바르게 처신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시적절하게 처신해야 된다. 때를 잘 타야 된다. 나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눈치를 잘 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냐. 그거를 잘 보고 처신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독자 노선을 걸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중천근께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사를 보면 거는 원형 이정이다.
거는 원형 이정이라. 이 개사에서 이 중천건계의 어떤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 효사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효사가 이 개사의 범위 안에 있어요. 효사가. 이 개사는 그 중천건계 6효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는 원형 이정하다. 그러니까 이 거는 여기서 하늘의 작용을 말하죠. 하늘의 작용은 이 원이 뭐죠? 원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싹트게 하고, 씨앗을 뿌리면 싹트죠? 씨앗을 싹트게 하고, 형은 뭐죠? 자라게 하고, 형은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봄철이죠. 봄철. 자라게 하는 것은 여름이고. 그 다음에 이는 뭐죠? 이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정은 씨앗을 잘 보존해서 그 다음 봄철에 다시 싹트게 하고. 그게 건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점에서 건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주역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건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 이정인데, 봄에는 씨앗을 싹트게 하고, 여름에는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서 이롭게 하고, 겨울에는 씨앗을 잘 보존해서 그 다음에 다시 싹을 트게 한다. 이거를 매년 쉬지 않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하늘의 작용을 본받아서 쉬지 않고 굳세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꾸준히 공전하면서 스스로는 자전을 한다는 거예요. 공전,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스스로 자전한다. 이거 하나만큼은 지구가 생긴 이래로 변함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으로 따지면 지구가 엄청 부지런한 거죠. 뭐 기분 나쁘다고 나 안 돌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죠. 그냥 변함없이 몇천 년 동안, 몇천 년이 아니죠. 더 긴 기간 동안에 변함없이 꾸준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군자라면 하늘을 본받아서 굳세게 학문을 익히고 예법과 절도를 지켜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점에서 나오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자전하는 것처럼 몇천 년을 그렇게 수억 년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 보고 열심히 이렇게 살라고 하면 정신력이 받쳐주고 체력이 받쳐주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중천건계가 나오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중천건계에서 아까 그 저녁이 돼서도 두려운 듯 하면 그게 석청약이라고 그랬죠. 석청약. 석청약 하면 여 하나 묵으리라. 여 하나 묵으리라. 왜 여기서 이 석청약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거는 중천건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삼요. 지금 여기가 학해, 여기가 상캐죠. 이 삼요는 학해에서 상캐로 가는 가도기에 있는 그런 효예요. 초유하고 이유하고 다르게 이 삼요는 좀 가도기적 단계. 또는 어떤 경계에 있다. 학해에서 상캐로 가니까 경계선상에 있다. 놓여 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다음 주에 수능 있죠? 수능 끝나면 각 대학이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냅니다. 원서를 내는데 이 커트라인 선상이 있어요. 커트라인. 우리의 점수가. 이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게 이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경계선에 있으면 이 점수를 보니까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점수면 합격했는데 작년에는 경쟁률이 세가지고 떨어졌어. 이게 경계선 아닙니까? 그러면 잘 판단하고 잘 살펴서 원서를 내야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경계선이. 그게 바로 이 석형약의 의미입니다. 뭔가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승진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10명이 승진한다. 그러면 내 점수가 이게 9등에서 11등 사이에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점수가. 이거 잘하면 승진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승진해서 누락될 것 같고, 그런 라인에 있어요, 지금. 커트라인에. 그러니까 이 3.25가 대부분 주역점에서 이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두려운 듯 하면 공자님이 말씀하신 일일 삼성 있죠? 하루에 3번 반성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3.25 경계선은, 이 3.25는. 그래서 이런 수능하고 승진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항상 주역점 3.25가 나오면 이렇게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은 위태롭다. 그렇지만 내가 정도를 걷고 때에 맞게 잘 처신하면 결국은 허물이 없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아드님 같은 경우도 몇 달 동안 회사를 옮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팀에 가서 자기한테 맞는 그 팀에 가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 어머님이 상당히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주역 공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저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건이 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주역 공부 해보면 상당히 그 어떤 상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역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